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등교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등교 시작한 그 첫 주에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6교시에 제가 지금 수업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빨리 영상 강의를 찍으려고 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건 찍고 안 찍을 건 안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시험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또 수업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담당하는 그 범위의 대부분을 다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봤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걸 오프라인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먼저 찍은 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차이가 없을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놓친 학생들은 온라인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은 궁금한 걸 오프라인에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현상인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엘니뇨라는 말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기 예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엘니뇨는 남자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남자아이,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감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엘니뇨라는 현상과 라니냐라는 현상은요, 정반대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돼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반대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일단 엘니뇨도 일종의 기후변화고요. 라니냐도 일종의 기후변화예요. 자, 그렇다면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변화가 없던 시절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세숫대에 물 받아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건 사실 세숫대에 물 받아 놓은 게 아니라 뭐냐면 태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넓은 태평양이 있겠죠. 그 태평양을 이렇게 싹둑 자른 거예요. 적도 방향에서 싹둑 자른 단면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 적도 근처에서 태평양을 싹둑 자르게 되면 그 태평양의 동태평양 쪽에는 페루라는 나라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의 서쪽에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바로 이 서태평양에 있는 인도네시아랑 동태평양에 있는 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동태평양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곤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는 지금 적도 부근의 태평양을 싹둑 잘라놓은 거고요.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담아둘게요. 자, 제가 적도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적도 부근, 즉 저위도 지방에서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어떤 바람이 분다라고 배웠죠? 바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즉 무역풍이 불게 되죠. 그리고 무역풍은 기본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꾸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요.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자, 무역풍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무역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면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해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해류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해류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공기의 흐름, 즉 대기 대순환이 바닷물을 밀어서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표층,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이 얕은 바닷물의 흐름은 바람의 방향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을 따라서 바닷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따뜻한 동네예요. 따뜻한 동네이기 때문에 바닷물 역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따뜻한 해수가 흐르게 되죠. 따뜻한 해수가 흐르게 돼요. 자, 그런데 따뜻한 해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물이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해류에서 배웠다시피 그 부족한 물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내려와서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얘가 물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이 빠진 물을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와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이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물을 채워주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이 표층에 있는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불렀었죠. 혼합층, 소온약층, 심해층 기억하실 거예요. 혼합층은 온도가 가장 높고 소온약층에서 온도가 가장 떨어지다가 그래서 결국 심해층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게 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깊은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이 끌려오게 되는데 깊은 바다에 있는 물은 따뜻한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죠.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게 돼요. 그럼 차가운 물이 올라왔으니까 저기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현상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승. 이게 평상시의 태평양 부근의 모습이에요. 무역풍이 부네. 물이 무역풍을 따라서 이동을 하네. 물이 이동하고 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차가운 해수가 타고 올라와서 채워주네. 이게 바로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바닷물이 점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겠죠. 계속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니까 바닷물이 점점점 따뜻해질 거고요. 이 따뜻한 바닷물로 인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지역에 있는 해안가 도시들은 따뜻하죠. 시원한 바닷물이 내려오게 되는 해안가 도시들은 시원해져요. 즉 바닷물의 온도는 그 동네의 기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따뜻한 바닷물이 자꾸 인도네시아 쪽으로 왔으니까 이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승기류가 발달하죠.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선생님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돼요. 반대로 여기 지금 동태평양 쪽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이 올라왔고요.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이 부근의 해수 온도가 낮고, 자, 그렇다면 이 근처의 기후 역시 약간 시원한 날씨가 되면서 어떻게 차가운 밀도가 커진 공기가 하강기류를 형성하게 되겠죠. 하강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가 잘 오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페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일단 여기 표층 수온, 즉 여기 얕은 바다의 수온이 낮죠. 표층 수온이 낮아요. 자, 표층 수온이 낮으니까 어떻게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발달하게 되죠.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발달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오게 되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요. 잠시만요. 자, 강수량이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여기 차가운 해수가 용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차가운 물이 올라오네?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차가운 물은 용존 산소량이 많고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있는 곳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용승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풍부하게 됩니다. 차가운 물이 올라오니까 바닷물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돼요. 이 동네 어부들은 정말 신나는 일이죠. 그쵸?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봅시다. 인도네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표층 수온이 높아요, 낮아요? 표층 수온이 충분히 데워져서 왔기 때문에 높죠. 표층 수온이 높아요. 수온이 높으니까 그 열로 인하여 여기서는 상승기류가 더 우세하겠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우세합니다. 공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기류는 필연적으로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그리고 비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동네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동네예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동네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런 곳은 어때요? 논농사를 짓기, 그러니까 쌀을 재배하기가 상당히 좋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이게 평상시 모습이에요. 평상시 여기는 원래 비가 많이 와. 평상시 여기는 원래 비는 조금 오고 물고기는 잘 잡히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상기후죠. 그래서 이상기후의 첫 번째 사례 엘니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라는 건
엘니뇨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무역풍이 약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역풍이 약해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인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이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이 따뜻한 해수의 흐름 역시 약해지겠죠. 이 따뜻한 해수가 움직이는 흐름 역시 약해지게 됩니다. 왜? 이 흐름을 만들던 게 바로 무역풍이니까. 그래서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졌어요. 자, 그럼 따뜻한 해수가 점점 조금 약하게 가니까, 원래는 이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쫙 빠지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물이 쑥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가 쫙 빠지질 못하니까 차가운 물도 쓱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차가운 해수가 잘 못 올라오게 됩니다. 차가운 해수가 잘 올라올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용승이 강해진 거야, 약해진 거야? 용승이 약해진 거죠. 용승이 약해져요. 자, 용승이 약해지게 되면 이 페루라는 곳은 원래 찬물이 쓱 올라와서 그 표층수온, 그러니까 이 위쪽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용승이 약해졌기 때문에 표층수온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표층수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기준점이 되는 평상시보다예요.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층수온이 상승하면 그로 인해 온도가 높아진 만큼 상승기류가 조금 더, 기존보다는 상승기류가 더 강해지게 되죠. 맞죠? 그래서 상승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이 생기고 평상시 오던 비보다 강수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원래 이 동네는 비가 잘 안 오던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그럼 비가 많이 안 오던 동네에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홍수가 나겠죠.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들 위주로 키웠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리니까 막 뿌리가 썩는다든가 제대로 못 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승이 약해졌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평상시에 어획량이 풍부한, 즉 물고기가 잘 잡힌 이유는 차가운 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용승이 약해졌네? 차가운 물이 별로 안 올라오네? 용승이 약화됐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잘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물고기가 잘 안 잡히게 되겠죠. 어획량이 감소하게 돼요. 평상시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무역풍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무역풍이 가다 말고 이런 식으로 돌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상승기류가 늘 우세하던 곳인데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돼요. 자, 하강기류가 우세하게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죠. 비가 이제 조금 와요, 갑자기. 강수량이 감소합니다. 비가 조금 와서 입는 피해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가뭄이라고 부르게 되죠. 동태평양은 홍수가 나고요. 서태평양은 이렇게 가뭄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논농사 같은, 물을 많이 필요하는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비가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될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갑자기 가뭄이 드니까 농업 생산량이 뚝 하고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늘 촉촉했던 동네인데 갑자기 비가 안 오네? 그러면 나무와 산들이 막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뭐가 많이 생길 수 있냐? 산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게 바로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상시와 반대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와 반대로 바뀐 게 엘니뇨예요. 원래 비 안 오던 동네인데 비가 많이 오게 됐네. 원래 비가 많이 오던 동네인데 비가 안 오게 됐네.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을 받게 됐네. 이걸 우리는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라니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엘니뇨는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예요.
자, 그렇다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반대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반대가 되냐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런데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해서 문제인 거예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하니까 이 무역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 자체도 무척 강해지게 되겠죠. 따뜻한 물이 무역풍에 의해서 빠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더 많이 비었죠. 더 많이 빈 만큼 깊은 곳에 있던 차가운 물들이 더 많이 끌려 올라오게 될 겁니다.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끌려 올라올 거예요.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끌려온다. 이거 차가운 해수가 끌려오는 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용승이라고 표현했었죠. 맞죠? 그렇다면 차가운 물이 많이 끌려온다 이 말을 그냥 딱 네 글자로 바꾸면 용승이 강화된 거예요. 용승이 무척 강해져요. 그러면 찬물이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페루의 여기 표층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페루의 표층수온은 평상시보다 더 차가워지겠죠. 평상시보다 더 차가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하강기류가 평상시에도 있었지만 하강기류가 더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페루는 표층수온이 더 낮아져요. 원래 낮은데 더 하강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 하강기류가 확 더 강하게 발달할 거기 때문에 원래 비가 안 오던 동네지만 비가 더더더 안 오는 거죠. 강수량이 감소하게 돼요. 한마디로 가뭄이 든다는 얘기죠. 가뭄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용승이 엄청나게 강해졌잖아요. 용승이 너무 강해져서 바닷물이 너무 차지니까 그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이 페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평균 기온 자체가 낮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평균 기온 자체가 낮아지니까 농작물들이 추워서 잘 자라지 못하는 냉해라는 피해를 입게 돼요. 냉해라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라니냐 때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라니냐 때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되냐? 무역풍이 더 강화됐어. 그래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쫙쫙쫙쫙 이쪽으로 빠지면서 상승기류도 강화됐어요. 상승기류가 더 강화되니까 여기 지금 표층수온이 또 증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번엔 표층수온이 어떻게 된다? 더 표층수온이 더 상승하게 돼요. 표층수온이 상승하면 상승기류가 더 발달하게 되고 상승기류가 더 세게 발달하니까 더 큰 구름이 만들어지고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비가 많이 오던 동네인데 거기에서 강수량이 한 번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야. 강수량이 너무너무 증가해. 그러니까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였지만 평소보다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홍수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라니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려면 엘니뇨와 라니냐는 무역풍의 세기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인데 기상이변이에요. 기후가 변하는 기상이변인데 엘니뇨는 남자아이,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랬죠.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면서 따뜻한 물을 이쪽으로 밀어주고 차가운 물이 용승으로 솟아오르면서 이 동네는 약간 동네가 차가워지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차가운 물이니까 원양량이 풍부한 동네였어요.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서 논농사나 이런 것들을 잘 지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평상시 모습인데 엘니뇨는 뭐다? 그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평상시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평상시와 반대로. 비가 많이 안 오던 동네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고요. 용승이 많이 생기던 곳에 용승이 안 생겨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물고기가 안 잡히게 돼요. 비가 많이 오던 동네에 갑자기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비가 안 오게 되고 가뭄이 들게 되고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산불이 나게 돼요. 평상시의 반대로 되는 게 엘니뇨예요. 근데 엘니뇨의 반대가 라니냐, 남자아이의 반대가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니뇨의 반대는 라니냐니까 평상시의 반대는 엘니뇨예요.
엘니뇨의 반대는 평상시.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닙니다. 근데 엘니뇨의 반대가 평상시인데 그 평상시보다 좀 더 심해진 거. 그게 이제 라니냐죠. 그래서 원래 비가 안 오던 곳인데 비가 더 안 와. 그러니까 원래 무역풍이 불었는데 무역풍이 더 세졌어.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흐름이 더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용승이 더 강해지고 더 시원해지니까 이 동네는 하강기류가 더 강해지고 강수량이 비가 더 안 오게 되고 아예 가뭄이 엄청 심해지게 되고 심지어 너무 용승이 심하니까 동네가 추워지기까지 해요. 냉해 피해까지 있게 됩니다. 이 동네 원래 비가 많이 오던 곳인데 더 강해졌으니까 비가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홍수가 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라니냐입니다. 자, 평상시의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평상시의 반대로 간다. 이건 뭐예요? 엘니뇨. 그리고 평상시의 반대로 갔던 엘니뇨가 다시 반대로 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해서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가뭄이 들고 평상시보다 더 심하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 이 상황을 라니냐라고 한다라는 거.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층 소원이 되게 중요한데 평상시에는 여기가 따뜻하고요. 여기가 차가워요. 엘니뇨가 생기게 되면 여기가 따뜻한데 여기가 많이 차가워지지 않아요. 용승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니냐가 되면 여긴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운데 이 따뜻함과 차가움의 그 편차가 평상시보다 더 커지게 돼요. 찬물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엘니뇨와 라니냐는 종이 쳐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7교시를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보고 어떤 분들은 줌에서 보게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